서기 5세기 찬란한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대가야의 수도 고령. 어느 날 왕의 서거와 함께 성 안에는 곡소리가 아닌 서늘한 공포가 휘몰아칩니다. 왕의 죽음은 곧 누군가에게는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형 선고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슬픔보다 더 깊은 절망의 침묵에 잠깁니다. 무덤에 함께 묻힐 순장자들이 결정됩니다. 왕을 모시던 시종부터 궁궐의 마부, 심지어 왕의 밤을 지키던 호위무사까지. 이들은 왕이 사후 세계에서도 지금과 같은 권세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왕이 타고 다닐 말과 소 같은 동물들까지 추가로 순장되었습니다. 선택된 자들의 집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지만 당시의 신념과 국법 아래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무덤으로 떠나기 전 순장자들에게는 생전 마지막 만찬이 주어집니다. 화려한 토기에 담긴 음식들이 차려지지만 그것을 삼킬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황에 따르면 이들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 독약이 섞였거나 취기가 강한 술을 마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신이 몽롱해진 채 인간과 짐승은 거대한 돌방 무덤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왕의 주실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작은 돌방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순장자들은 각자의 위치에 배치됩니다. 창을 든 무사는 주실 입구에, 어린 시종은 왕의 발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한 다곽식 순장은 오직 이곳 고령 지산동에서만 존재하는 특징입니다. 죽어서도 살아서 하던 일을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질서가 무덤 속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된 것입니다. 1977년 고령 지산동 44호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고고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왕의 곁에서 발견된 수십 구의 인골들. 그들은 왜 그곳에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 어떤 표정으로 어둠을 맞이했을까요? 현재까지 한국사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순장한 것으로 확인된 대가야의 순장 풍습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순장자들이 제 자리를 잡자 육중한 판석들이 무덤 입구를 막기 시작합니다. 한 줌의 빛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어둠. 밖에서는 흙더미가 쌓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안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장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둔 집단 매립이었습니다. 지산동 44호분에서 발견된 가장 가슴 아픈 흔적은 바로 어린이 순장자의 인골입니다. 순장자 무덤 중 한 곳에서는 30대 남성과 8세 어린이가 포개져 묻혀있는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왕의 시중을 들기 위해 함께 묻힌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왜 이 차가운 돌방에 누워 있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서서히 산소가 희박해지는 공포 속에서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왕을 지키던 호위무사 역시 순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발굴 당시 무사의 인골 곁에서는 날카로운 칼과 화살촉 무더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주인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그는 무기를 든 채로 어둠 속에 갇혀야 했습니다. 적의 침입으로부터 주인을 지켜야 했던 무사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잔인한 풍습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칼을 쥐고 선체로 죽음을 맞이했을 그의 뼈는 1500년 뒤에도 여전히 주실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은 결코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인골에서는 두개골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순장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이들을 강제로 제압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2018년 지산동 고분군 남쪽 권역 발굴 조사에서는 발치에 화살촉이 꽂힌 상태로 순장자의 인골이 처음으로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정황상 순장 예정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발에 활을 쏘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기록이 부족한 가야에서 왜 유독 이토록 잔인한 대규모 순장이 행해졌는지
명확히 알 길은 없으나 죽어서도 현세의 삶이 이어진다는 계세 사상과 왕권의 위세를 과시하려 했던 욕망이 이런 참혹한 사투의 현장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순장자들의 곁에는 작은 토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저승까지 가져가야 할 음식과 화려한 부장품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권이 없던 시절, 순장자는 그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위세품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발굴 당시 발견된 유물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지켜야 했던 가야인들의 기괴한 격식을 보여주며 슬픔을 더합니다. 서기 502년 이웃나라 신라의 지준광은 순장을 야만적인 풍습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562년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이 땅에도 신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산 사람을 묻는 대신 흙으로 빚은 인형, 토용을 묻는 방식으로 바뀌며 이 잔인한 풍습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지산동의 거대한 고분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록을 품은 채 산등성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순장이 명예로운 자발적 동행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산동 44호분의 인골 배치는 철저히 강제적 도구로서의 인간을 보여줍니다. 왕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십 명의 생명과 가축을 부장품처럼 사용했던 대가야의 어두운 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가야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에 밀려 흐릿해졌고 이 거대한 무덤의 주인 이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묻힌 40여 명 순장자들 이름 역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대가야에서만 얼마나 많은 인명이 순장으로 희생당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수천 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 고분군에서 현재까지 정밀 발굴이 완료된 무덤은 극히 일부인 약 2%에 지나지 않습니다. 1500년 전 고령의 흙 속으로 사라진, 아직 이름조차 불러주지 못한 수많은 희생자의 원혼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화려한 가야 유물 뒤에 숨어 있습니다. 현재 고분군 사이로는 도로가 관통하고 대가야 박물관이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산 정상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무덤들은 하늘과 맞닿으려 했던 가야인들의 신성한 장소였지만 동시에 가장 참혹한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지산동 44호분 발굴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문명의 화려함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의 고분군은 주민들의 산책로이자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개 낀 날 이곳을 거닐 때 느껴지는 서늘함은 아마도 어둠 속으로 끌려갔던 자들의 못다한 이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의 비명까지 기억하는 일입니다. 1500년 전 귀한 생명들을 삼켰던 그 골짜기,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땅 아래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독하고 함께 기억해 주세요.